이렇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반은 일본으로 가고 나머지 반은 한국으로 가자. 무슨 소리야? 다들 일본을 가고 싶어 하지 누가 한국을 가고 싶겠어? 케냐의 마라톤 선수팀 언성이 높아지며 큰 소리가 오가는데요. 결국 일본으로 가기를 지망한 선수들이 선착순으로 채워지고 순위에 밀린 선수들은 한국으로 대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한숨으로 시작된 한국행 경기. 그런데 그 끝에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급기야 한국으로 이민까지 오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에 살고 있는 야로라고 합니다. 케냐에서 마라톤 선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식 선수는 되지 않았고 상비군에 있습니다. 저는 작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한국을 가기 위한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마라톤 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내부 의견을 모으다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클럽의 절반은 한국으로 먼저 오게 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반년 후 일본에 가게 되었거든요. 일본에 가게 된 팀들과 달리 한국으로 온 우리 팀은 사실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수준이라 기대를 하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반면 일본으로 가는 팀은 동양 최대의 선진국을 간다며 들뜬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난 후 한국으로 간 우리 팀의 실력 향상이나 만족도에서 일본 팀보다 월등히 앞지르게 되었답니다. 아참 가난한 나라 케냐에서 마라톤을 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케냐에서 마라톤은 큰 의미가 있어요. 케냐에서 마라톤 선수를 한다는 것은 모두의 존경을 받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계대회 우승한 선수들은 명예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고 은퇴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후진 양성에 매진합니다. 아시다시피 케냐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곳이라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인데요. 케냐에선 마라톤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가족을 먹여 살리고 미래도 보장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입니다. 5,500만 케냐인 모두가 동경하는 평생 직업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연습을 하고 크고 작은 세계대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속한 마라톤 클럽에서도 세계선수권대회 참가를 어디로 할지 회의를 열었는데요. 한국에서 하는 서울 마라톤 국제대회가 3월에 열리는 반면 일본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10월에 열려서 둘 중 한 곳만 참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케냐에서 아시아까지 가는 경비가 꽤 많이 들기 때문에 둘 다 참가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클럽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죠. 아무래도 2024년 파리 올림픽 마라톤을 생각하자면 10월에 있는 일본의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우선 기준 기록을 통과해서 참가 자격을 갖춰야 하고 그 선수 중에 나라마다 남녀 각각 최대 3명씩 출전할 수 있어요. 참가 자격을 갖춘 선수가 3명 이상 있어도 실제로 몇 명을 출전시킬 것인가는 한국을 예로 들자면 대한육상연맹이나 대한체육회 같은 국가별 육상연맹이나 올림픽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물론 일본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는 일본인의 올림픽 선발전에 의미가 있지 세계선수권 대회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일본의 마라톤 대회 참가는 마라톤 선수들에겐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일본은 케냐와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세계 최고의 마라톤 강국이거든요. 일본의 기준 기록만 봐도 파리 올림픽 참가 자격을 이미 갖췄거나 갖출 수 있는 선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반 자격으로 같이 뛰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기록과 순위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클럽 내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는데 찬성했죠. 하지만 베테랑들은 한국에서 개최되는 서울 마라톤 대회를 고집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을 위한 목표도 좋지만 진정으로 마라톤을 사랑하고 전 세계인들의 축제처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달라진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서울 마라톤 대회는 세계 육상 문화유산에 선정될 만큼 최고 권위의 국제 마라톤 대회인데다 풀코스를 달리는 엘리트 선수들의 참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마스터 부문은 40개국에서 3만 명이 넘게 참가하는 그야말로 전 세계인, 그것도 프로와 아마추어 모두가 참여하는 마라톤 축제라는 겁니다. 우리 클럽은 대회 참가 결정을 결국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절반씩 나누어 한국팀과 일본팀으로 나뉘어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팀에 합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희망하는 선수가 먼저 꽉 차 버리는 바람에 의사를 밝히지 않은 선수들은 자동으로 한국을 가게 된 것이거든요. 일본으로 가는 팀은 동양의 최고 선진국을 간다는 것에 매우 들떠 있었고 한국으로 가는 우리를 안 돼 보인다는 눈빛과 표현들을 했었죠. 한국으로 가는 팀원들은 한국이 일본보다는 가난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 큰 기대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엄청난 수준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제 모국인 케냐의 공항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고 이미 세계 마라톤 대회에 다수 참가를 해본 선배들은 미국을 포함한 유럽 선진국의 공항도 다 가봤었기 때문에 한국의 공항 수준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실 케냐 사람의 외모가 동양인에게는 익숙치 않아서 거부감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얼굴색이 검은 이유로 여러 면에서 차별받아온 경험이 많은데 인천공항의 입국심사 데스크 직원분들은 저희의 국적을 확인하자마자 친절한 응대와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세계 마라톤 대회 참가자 명단이 주최 측에 의해 입국심사하는 한국의 법무부 측의 명단이 다 넘어가 있었던지라 선수들이 오랜 비행과 남은 시간 동안 원활한 연습을 위해 신속하게 입국 처리를 해주었던 거죠. 제가 한국을 잘 알지 못해서 한국에서 세계대회가 얼마나 열렸는지는 모르지만 입국 심사만 봐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일본에 가본 적이 있는 선배도 일본보다 더 발전한 선진국 같다며 왠지 시작부터 대박이란 예감이 든다고 했었죠. 실제로 초스피드로 입국 심사가 끝나고 공항 내부로 들어가면서 인천의 공항의 압도적인 규모와 최첨단 시스템에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공항 내부의 다양한 시설과 공항 가이드를 해주는 로봇이 다니는 그야말로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곳이었죠.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전 세계인이 다 여기 모여있나 할 정도였는데 한국의 공항은 역시 베테랑답게 계속해서 공항 내부를 소독하고 이용객들의 옷이나 짐에서 옮길 수 있는 세균이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에어프레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항 내부에 세탁소가 있는가 하면 쓰레기통조차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었지만 질서정연했고 바닥은 깨끗했으며 그 누구 하나 소리 지르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죠. 공항의 경험을 뒤로하고 우리 선수팀은 예정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경로를 지도로 확인 후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코스를 한번 둘러보게 되었는데요. 선수들이 참가하는 풀코스에 7개국에서 12,000명이 참여 신청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어마어마한 대회구나 싶더라고요. 풀코스 출발지는 광화문광장에서 시작해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종료되는데 차량으로 코스를 확인하면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느라 전략을 제대로 짜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거의 4년 만에 개최되는 세계 마라톤 대회다 보니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대규모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도로 통제 경찰 배치, 구급차 운영 등 도로에는 리허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서울의 길거리는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케냐보다 더욱 쾌적하고 걷기 좋은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길거리 근처에 자리 잡고 있던 편의점이나 은행 같은 인프라 시설이었습니다. 케냐에서 자주 못 보던 것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은행과 편의점이 곳곳에 있다는 것은 돈거래가 많고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는 부자나라라는 의미를 주었거든요. 거기다 도로 곳곳에 있는 CCTV는 한국이 얼마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치안대국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걸어다니는 외국인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미 인프라 수준에 압도된 저는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처럼 느껴졌고 높고 웅장한 건물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고층의 아파트는 차마 따라잡을 수 없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코스를 둘러본 후 돌아온 호텔에서 추천하는 한국의 식당으로 저녁 식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한국인들의 일반 식사인 정식 코스라고 했습니다. 밥과 찌개와 반찬이라는 사이드 메뉴가 나오는 식단이라 건강에도 좋고 속도 편할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팀은 추천해준 식당으로 가서 오늘의 정식이라는 메뉴를 주문했는데요. 한국 식당에서는 기본 반찬이 8개나 나오는 거였습니다. 4인 식탁에 4명이 다 앉았는데 음식을 차마 다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많은 음식을 다 먹어도 리필이 가능하다는 믿지 못할 말도 들었죠. 실제로 옆자리에 앉았던 한국인은 껍질을 벗긴 마늘 반찬을 더 달라고 하니 종업원은 친절히 가져다 주더라고요. 사실 반찬의 수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트랜스포머 같은 식탁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주문벨이라는 것이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벨을 누르면 직원이 바로 오더라고요. 거기다 테이블 한쪽에는 서랍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오프너와 냅킨, 수저까지 들어가 있고 식탁 한쪽엔 물과 컵, 양념통도 놓여 있어 실용의 끝판왕 식탁이었죠.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당 문화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 수출해도 불티나게 팔릴 것 같더라고요. 음식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우리가 주문했던 정식 메뉴는 각종 야채 반찬도 발효식품 종류가 많았고 생선구이도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마라톤 선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식단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공식품이 없는 구석기 시대 식단같이 쌀, 콩, 과일, 채소, 생선류를 주된 음식으로 먹어요.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간단히 조리한 자연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크푸드가 많다 보니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은 외국에 나갈 때
현지에 자연식이 없으면 싸들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국에 와서 보니 정식 메뉴를 먹는다면 케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건강한 식단이더라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한국 도착부터 시작이 좋더니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답니다. 참 대회에 참가하면서 입문자들이 참가한 10km 코스에는 한국의 20대와 30대가 전체 참가자의 절반이 넘는 걸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러닝 문화를 즐기는 젊은 세대가 많아져서 한국도 다시 마라톤 강국의 명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주일의 여행을 즐기고 다시 케냐로 돌아온 저희 선수팀은 한국이 얼마나 편하고 살기 좋은지 우리끼리 얘기한다는 것이 퍼져서 온 클럽에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멀지만 한국으로 또 가겠다는 선수도 있고요. 저는 만약 선수 생활을 은퇴한다면 한국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의 이민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천천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프랑스 올림픽 때 한국의 마라톤을 응원하겠습니다. 케냐 마라톤도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케냐가 마라톤으로 유명한 나라인지 사연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케냐 선수의 비결은 야로 씨가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자연식이고 두 번째는 케냐의 지역 특색이 있다고 합니다. 케냐의 칼렌지는 케냐 남북을 가르는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전체를 일컫는 지역인데 이곳은 고산지대 환경이라고 합니다. 칼렌진 출신의 선수들은 날씬한 몸매와 긴 다리에다 키도 크고 보폭도 넓다고 합니다. 이런 칼렌진 출신에 대한 유전자 조사는 전 세계인의 관심사 중 하나라고 하네요. 오늘도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